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4월 갑일에 운명적 특징과 성표 조건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갑신일과 갑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갑신일주일 때는 이 월 식신이 살을 보고 있죠. 신금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식신대살이다 그럽니다. 식신이 살을 차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식신제살이라는 또 말이 있죠. 식신제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세요. 식신대살과 식신제살의 차이점을. 식신제살은 월이 살이고 월이 살이고 식신을 다른 데서 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살은 월이 식신일 때 살을 쓰는 겁니다. 월이 살일 때 식신을 쓰는 것은 월이라는 태생적 조건을 극복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고쳐서 극복하냐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어렵거나 환경이 어려운 것들을 식신이라는 걸로 본인이 자기 스타일로 극복해 가는 거죠. 저걸 제압하는 힘을 갖고 있어서 전투적이고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므로 식신제살은 군이나 경찰, 법을 다루는 검판사, 그 다음에 의사 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제살들의 특징이죠. 대사라는 명은 월이 식신이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월의 태생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기 에너지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월 식신이고 긍정적이라면 부모나 조상 복량이 출중합니다. 집안이 꽤 괜찮습니다. 정자나 정관이 있는 것보다 식신이 유기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 살을 보는 것은 외부의 조건, 본인의 좋은 조건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호적 차원이 더 크고 이거는 대개 뭐냐면은 보건, 양호, 미리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죠. 미리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명이죠. 월을 자기 마을로 말한다면 식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마을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오는 살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게 대살입니다. 그러면 살이 들어올 때 분연이 일어나서 외부 조건들을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살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거고 굉장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이 대살하는 것은 온화한 구성의 카리스마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포옹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것이 대살입니다. 그러면 월이 식신이고 일지가 살로 돼 있으면 화급금을 하는 거죠. 화급금을 하는 겁니다. 식신이 살을 극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신의 관계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합을 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붙기도 합니다. 사신은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냥 육합만으로 유지된다면 감정 교감이 돼서 끌림이 형성되고 그게 생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일어나겠지만 뒤에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유지하는 게 참 어렵죠. 어쨌든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의 조건은
일의 조건에 자꾸 압력을 넣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신이 살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무엇을 쓰겠습니까? 간목이 이들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써야 할까? 만약에 계수가 있다면 정관에 이렇게 계수가 있다면 자격을 갖추어서 씁니다. 살이 살인 상생의 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신금에서 출발된 살인 상생은 아닙니다. 계수가 객관적으로 외부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식신과 살의 관계를 조절하는 자격으로 쓰겠다는 뜻이죠. 이런 걸 오해하면 신금이 계수를 생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돼도 간지적 입장으로는 어렵다 이겁니다. 신중에는 계수가 없죠. 오행상으로는 금생수가 돼도 간지적 입장은 어렵다 이거죠. 계수는 개별적 입장입니다. 계수가 신금에서 금생수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생목의 조건에 간접적으로 신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생수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다. 이런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임수가 있다. 이렇게 임수가 있다면 임수는 뭐예요? 신금의 임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금생수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겁니다. 임수는 수생목 할 때 항상 뭐예요? 신금살이 따라옵니다. 살에서 출발된 살을 인지하고 있는 살에 관련된 형태의 수이다 이거죠. 계수는 신금과의 관계는 간접적이죠. 수생목에서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계수로 자격을 땄다. 그러면 그 자격에는 살이라는 조건을 다룰 수 있는 간접적 조건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직접적 조건은 없다 이거죠. 신이 지구로 연결돼서 취직을 했다면 자격은 계수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직과 업의 연결고리가 딱 맞지가 않죠. 계수 업은 일반화되어 있는 업입니다. 직은 살이니까 특별한 직입니다. 그러면 임수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뭐예요? 밀리는 거죠. 여태까지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진짜 자격을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밀리는 거다 이거죠. 그 임수는 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 구조를 잘 봐야 한다 이겁니다. 계수도 당연히 화살하지만 화살의 조건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수가 수생목하면 상당히 안정을 하죠. 식생제살하는 거에 자격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수가 강해지면 살의 개입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의 역할이 수에 의해서 억압이 되죠. 그러면 살을 다루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신으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살의 입장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수 부분은 수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나와야 한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는 병화 식신이 투관하는 것이 좋죠. 그 투관되는 것이 더 빨리 쓰여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식신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식신의 용도가 뭡니까? 살을 다루는 데 있죠. 식신으로 제살하는 용도로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수가 없다면 자격의 문제가 되겠죠. 식신 제살하는데 일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면 능력으로 보여줄게요 하면 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죠. 자격증인 문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와 병화가 투관돼야 식신 제살의 조건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똑같이 간목이 사월에 나면 병화와 계수가 나와야 하고 계수 중심으로 병화가 작용해야 되는데 일지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지에 신금이 있으면 살인상생과 식신제살의 부분, 특히 식신으로 살을 다루는 조건의 용도가 더 커져 있다는 말이고, 식신이 살을 다루는 용도라는 것은 본인 기준에서 사회적 조건에서 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주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방어적 입장이 강하죠. 식신격에서 살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는 뭐예요? 방어적 역할이죠. 일이 터진 것을 변호하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신 대살로 이루어진 사주들은 만일 로스쿨에 갔다 그런다면 변호사 기준이 더 강하죠. 근데 식신 제살로 갔다 하면 검사적 기준이 더 강합니다. 살을 제압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갑술일이 갑술일이 4월에 나면은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갑진일이 4월에 나는 것을 얘기했죠. 똑같이 식신생재가 됩니다. 진토일 때는 생목으로 연결이 되고 화생토가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죠. 재중심으로의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화생토가 수토로 가는지 조토로 진행되는지의 조건이죠. 수토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인 생재에 부합을 하는 겁니다. 갑진일주가 4월에 나서 화생토가 잘 돼 있다면 내가 하는 것, 식신을 쓰는 것이 실질적인 뭐예요? 생재되는 재물증식과 직접적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돈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명예 자존심보다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명 법무법인에 근무한다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데 관에서 오라고 해서 들어간다면 연봉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관으로 간다면 장점은 뭐예요? 명예나 지위나 파워가 생기니까. 반대로 재가 약해집니다. 생활의 실질적인 수입의 차이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봉이냐 명예냐. 그런데 사주에는 결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갑진으로 돼 있으면 재에 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연봉이 더 중요하고 수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술이 살을 보면은 명예가 더 중요하죠. 자신의 사회적 위치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똑같은 변호사를 해도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거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식신이라는 화가 진토를 만났을 때는 생재하는 것으로 새로움이 유지되지 않고 생재되는 진토에 맞춰집니다. 본인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진토의 변화에 적응되는 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술토를 만나게 되면 본인의 처음 시작한 새로움, 목생어의 시작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지하려는 것, 사화가 처음 분열 시작의 조건, 이것은 신선함이죠. 이것은 초기 조건에 갖고 있던 꿈 설계들인데 술토는 뭐예요? 화를 정리 보관하는 겁니다. 사화 입장에서는 펼치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올랐다 이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술토라는 것은 그건 이미 철질한 거야. 해보나 마나야. 술토는 수염적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이렇게 술토를 만나면 화의 분열이 시작되기도 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화의 꿈, 신선함이 펼쳐지기 전에 외부 조건에 의해서 작용이 정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감소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무는 겁니다. 진토를 만나면은 새로움이 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토의 변화에 화가 맞춰지는 거죠. 사술은 뭐예요? 화에 펼쳐지는 것이 정지되는 뜻이 작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사술 원진입니다. 사술 원진은 조한 형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조한 형태. 사술은 화가 펼쳐지지 못해서
사화가 신선함을 최대한 접점을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술토에 의해서 멈춰진 겁니다. 사술의 반대가 뭐예요? 진의 원진이죠. 진의 원진. 진의 원진은 뭐예요? 수가 흘러야 되는데 진토에 의해서 묶인 겁니다. 제대로 딱 묶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묶지 못하는 거죠. 질질질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진해는 뭐예요? 수의 문제와 승의 문제가 있는 거고, 사술은 뭐예요? 화의 문제와 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사화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든지 보여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오는 거죠. 억울합니다. 화는 밖으로 보여지는 거죠. 직장 생활에 사술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가 그 직장을 들어갈 때 생각, 꿈 이런 것이 펼쳐지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춘 겁니다. 그게 사술원진이죠. 이렇게 되면 그 억울함이 안에 남습니다. 언제 폭발했어요? 술 먹고 조금 올라가면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내가 아이들을 제공했는데 무시당했다는 둥, 사용하지 않는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또 처가 왜 보너스가 이거밖에 안 나왔냐 하며 바가지 긋습니다. 그게 사술원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뭐예요? 조절이 필요하죠. 조하고 화의 폭발에 대한 문제니까 병계가 다 필요하죠. 여기서는 병계와 계수 다 필요합니다. 조에 대한 것은 계수가 풀어야 되고 화의 문제는 병화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화가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간목 입장이니까 병화를 쓰는 것이 됩니다. 사화에서 연결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식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억울한 형태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계수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술은 드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억울함이 사술원진입니다. 진해는 뭐예요? 이 수는 뭐야?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보관. 진해는 보관되는 것, 갈무리 되는 것, 정리되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감정이 갈무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정리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해 원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자기는 정리를 했는데도 밖에서 보면 어지럽습니다. 주방 보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깔끔하게 했다고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주방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과연 출근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이 시작되면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피워 여관까지 가는 걸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의 원진입니다. 꼬투리 잡으면 놓질 않죠. 한번 흐트러지면 정리되는 게 어렵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 작용해야 하므로 수가 흘러야 됩니다. 잘 흐를 수 있도록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갑술일주가 4월에 나면 간목이 생기하는 조건, 식신사화로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생기하는 조건이 화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조한 조건까지 계산해서 보면은 계수하고 병화가 투관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사술일 때 진토가 와서 운에서 예를 들어서 진토가 와서 충을 합니다. 진술 충을 하죠. 그러면 조한 것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사술 원진은 해결이 되나 문제는 식신의 설기입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그것이 긍정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참고 있다가 억울해도 견디고 있다가 진토가 올 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려치고 깨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만 해결돼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진토가 와서는 사화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화의 억울함이 해결돼야죠. 그런 관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리를 다시 사월의 간목을 한다면은 간목은 사화를 식신으로 쓰고 있죠. 그게 월에 있는 식신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수가 적절하게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된다면 그것을 뭐예요?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목화통명이 되면 비상하다,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표현이 출중하다, 화라고 하는 것으로 잘 드러났으니까 보는 것이 뛰어나다. 총명한 거죠. 총명. 총명하다. 이 총은 뭐예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거. 그래서 총은 뭐예요? 잘 듣는 겁니다. 귀로. 이 귀로 잘 듣는 거죠. 명은 뭐예요?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각적인 것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금수상관은 청각적인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잘 듣는다 이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 잘 보는 것도 잘하는 거고 잘 듣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하다고 그러죠. 머리 좋은 사람을. 간목이 이렇게 4월에 나서 수가 작용한다는 것은 밖으로 목생화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 안정성을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에서 화까지 연결되는 고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4월 간목이면 목화가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수가 개입하면 근원을 찾는 겁니다. 목생화하는 근원을 찾는 거죠. 삼변이 이루어진 거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토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조절이 되어 있다면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되죠. 토가 없어도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